자, 우리는 지금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그리고 이제 입안 제한까지 학습이 이루어졌죠. 자, 이번 시간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절차입니다. 입안 절차를 공부할 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어떤 과정 절차를 통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이루어지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죠? 24페이지? 네, 23페이지 밑에 기초조사부터 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그리고 이제 입안의 절차입니다. 입안 절차를 보겠습니다. 그냥 공부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부산시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고 30만 제곱미터예요. 우와, 녹지지역,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지정된 용도지역을 영원합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30만 제곱미터의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합니다.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부산시 도시군관리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는지를 공부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녹지지역의 주소를 변경되면 땅값이 10배가 오른다면은 1억이 10억이 될 수 있죠. 삽질 한번 하지 않고요.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이렇게 10배, 5배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안될까? 제일 먼저 뭐 하죠? 교재 보시면 되죠.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입니다. 두 번째 뭐 하죠?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죠.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정책이 입안하게 됩니다. 네. 몇 단계를 거쳐서 정책이 입안되죠? 3가지 단계. 그러니까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이 입안되려면 이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거죠. 즉, 입안이 뭐죠? 정책안이에요, 정책안. 안건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직 결정됐습니까? 정책안입니까?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거쳐야 정책안이 되는 거죠. 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 되죠. 아까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기초조사에 2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토지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에는 3가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환경성도 추가돼요. 토지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 여기에 무엇이 추가되죠? 환경성 검토.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 취약성 분석을 포함시키게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환경성 검토가 추가되니까 비교해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객관식은? 외워야 되겠네요.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 입안될 때는 기초조사를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기초조사는 생략 가능해요.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나중에 문제풀이가 필요하면은 문제풀이 할 때 생략 가능한 것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얘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의견을 듣는데, 중요한데요? 대답하세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공청회.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뭐죠? 공고 및 열람이죠.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일단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공고 및 열람은 무엇과 구분해야 되죠? 공청회하고 구분해요. 공청회하고. 그럼 객관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게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절차에서 공청회라는 단어가 보이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공청회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니까. 맞죠? 구분하십시오, 일단.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고는 뭐죠? 알리는 거죠. 공식으로 알리는 겁니다. 열람은 뭐죠?
돌려가면서 누구나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봐요. 아니, 부산시 녹지적 30만 원 정도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부산시에서 입안하려면 제일 먼저 기초도 하겠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산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의견을 들으려면 이 사실, 이 도시권 관리계획 안, 이 안을 시민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부산지에서 발간되는 부계생의 일간신문, 부계생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알려요. 이 사실을 녹지지역의 주거지로 변경하는 이 변경안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소리를 14일 이상 부산 시민 누구나 시청에 가서 읽어볼 수 있도록 열람케 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도시권 관리계획안은 비밀입니까? 공식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합니까? 공개. 공고 열람 절차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되잖아요. 이 열람 기간 동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견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됐죠. 공고비 열람이 무엇인지. 이제 목차만 외우시면 돼요. 광역도시가 도시권 기본계획 출발할 때 주민의견 청취는 공청회. 도시권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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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열람. 다 외우셔야 되죠. 공고열람. 이렇게 되죠. 공청회하고 구분해야 되죠. 그러면은, 와. 저는 처음에 이런 거 공부하면서 참, 좀 가슴이 벅찼다고 해야 되나? 진짜 이거 설렘이 있더라고요, 진짜. 야, 아니, 녹지지로 주거지로 변경되면 땅값이 10배 오를 수 있는데, 그 정보가요, 그 정보가 주민의견 청취가 전에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아오시는 신문 보셨죠? 근데 이거 한 번도 못 봤죠? 이런 거 못 봤죠? 그러니까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 전문가에게만 보이는 거야, 그 정보가. 똑같이 신문을 받으면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가서 이거 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 강남의 부자 누군가는, 해운대의 부자 누군가는 여러분이 모르는 이것을 정보를 활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가슴에 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보라고 시청에서 이 중요한 정보를 누구나 보라고 이렇게 열람 공개 14일 이상 떠벌려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전문가가 되고요. 그죠? 공청회가 뭔지 공고 열람 외우고 시험 치고 그래서 끝나면은 끝난 거 그런 겁니다. 이런 활용하면은 길이 보이죠, 보니까. 성공의 길이. 그죠? 부동산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한 23년 차 강의한다고 그랬잖아, 올해 이제.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다니까. 공인중개사 강의를 해서 평생 이렇게 먹고 살 줄 몰랐다니까요. 근데 매년 20만, 30만 명이 준비를 하니까 지금까지 먹고 살게 된 거잖아. 수능 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준비를 하는 것은 딱 한마디로 뭐죠? 돈 되거든요. 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공인중개사 지금 요즘에는 별로다라고 하는 사람 다 해봐서 망했거나, 아까 망하는 이유는 뭐죠? 인간 사회성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전문 지식이 없거나, 그 셋 중 하나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업종. 그래서 망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이 업종에서 성공하고 연봉을 5억씩, 10억씩 벌어본 사람은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못하죠. 맞죠? 자기가 망했거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돈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뭐.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이거 뭐 졸업장이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인터넷 수강 시도 마찬가지고. 명예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듣는다고 해서. 맞잖아요? 오히려 주변에 노출되면 뭐,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죠. 공인에도 공부한다는데 되는가 보자, 뭐, 주변에 이래서. 그죠? 부담스럽잖아. 근데 왜 하죠? 돈 되거든. 괜찮아요. 들어보니까 가능하잖아요. 지방의회 6가지 도시권 관리구를 정책을 입안할 때 전부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다음 사항을 도시권 관리 입안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만 하면 되죠. 자료 한번 보십시오. 도시권 관리구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지방의회 의견 대상 몇 개 되어 있습니까? 3가지 되어 있네, 3가지. 1번은
꼭 해야 돼, 꼭.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局위반하려면은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1번. 꼭 하세요. 1번이 안 되면 2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2번이 뭐죠? 광역시설 설치 정비 개량. 3번은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 구체적으로 하면은 보조자료에 보면 나와 있을 거야. 보조자료에. 보조자료에 구체적으로 도로 중 주간선도로, 철도 중 도시철도, 학교 중 대학만. 중요합니다. 공공청사 중 중앙정부 청사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청사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청사. 설치를 위한 도시공간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보조자료는 보조로 하시면 되고요. 몇 번 외우시면 되죠? 1번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을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1번을 안 외우고 나머지 외우면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것만 뽑아서 외우더라고. 잠깐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봐요. 문제 이렇게 됩니다. 다음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간관리구역 위반 및 결정 절차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광역도시구역 설립을 위한 기초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옮겼습니까? O. 2번 공고열람 절차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3번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관리구역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옮겼습니까? O.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누가? 지방의회 의견청 대상 전부를 다 외웠는지 그것만 측정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크게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만 탁 뽑아서 쪽지해서 외워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외웠는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외웠는지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천천히 흐름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달라는 거죠. 흐름을 잡고 세부적으로 기억할 것은 간단하게 암기해보고 대표성 있는 1번 같은 거 외워두면 되는 거고 이걸 쪽지해가지고 도시공간관리구역 위반 시 지방의 의견 청지장 전부를 외웠는지 물어보는 문제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좀 방법이 옳아야 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반권자, 위반 절차 다 했죠?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정도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위반되려면 기초조사하고 공고열람 절차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이 위반된다. 그 다음에 결정. 누가 결정할까요? 결정권자. 결정권자. 자료 보십시오. 결정권자. 도시공간관리구역을 누가 결정할까요?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첫 시간에 시도지사 했죠. 아까 행정조직 체계할 때 시도지사 5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아닌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뭐죠? 대도시. 대도시는 누가?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근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죠?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1번을 꼭 외워야 돼, 1번을.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구역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 결정은 도지사가 결정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꼭 외우십시오.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간관리구역은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 중앙정부,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합니다.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3개.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 3개는 쪽지에 적어서 외워도 됩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꼭. 이런 거 안 외우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공간관리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공간관리구역 자료 있습니다. 자료. 보조자료 보든지 뭐 있으면 다 나와 있잖아요. 쓰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공간관리구역.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개발제한구역이 뭐죠? 그린벨트잖아.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들에게 안 줘요.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만 딱 결정할 수 있는 이것뿐이야.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관리구역 누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시도지사가 결정해요. 단
국가계획과 연계 붙어있잖아.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둔국의 지정과 병기를 위한 도시공간을 누가 결정하죠? 국장, 시계. 그 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과 병기를 위한 도시공간을 누가 결정하죠? 해장, 해양수무장관.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을 누가 결정하죠? 도시공관리구역의 결정권자. 근데 보조단에 보면은, 보조 자료에 보면은 결정권자 뒤에 가로 열고 시장, 군수, 체외라고 되어 있죠. 이게 빠졌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걸 삭제해줘요. 시장소 체외 이 규정이 없어졌다고 이제. 이 통째로 빼야 돼. 보조단에. 그럼 누가 결정하죠? 모든 결정권자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작년까지는 도시공관리구역 결정권자에서 누가 제외됐습니까? 시장구소 제외, 이 규정이 없어졌다니까. 알겠죠? 그걸 빼주세요. 여기까지 도시공관리구역 결정권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할 때 절차입니다. 결정할 때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결정 절차. 도시공관리구역 결정 절차 보세요. 결정 절차. 결정 절차.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4페이지. 요약지 24페이지. 중간에 있네. 결정 신청 보니까 옆에 있네. 옆에. 결정 신청 옆에 있습니다. 뭐죠? 협의 및 심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보세요. 협의 심의.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안 적을게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때는 결정 전 사전에 누가 협의합니까?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많이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심의죠, 심의.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때는 시도, 대도시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된 도시공관리를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 결정 전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장 등과 협의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부산시 녹지적 30만 주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입안할 때 몇 단계를 거치죠? 3가지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것을 정책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2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럼 모두 몇 단계입니까? 5단계를 거쳐서 정책이 하나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 여러분 도시적과 군적에서 용도지역,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 변경하거나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거나 신도시 개발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결정하거나 지구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을 이런 것들을 도시군관리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정책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5단계. 5단계를 거쳐서 정책이 결정되는 거예요. 기초조사하고 공고연람 절차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정책이 입안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 등과 사전에 정책 결정 전 협의를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행정청에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동차 공제에서 자동차 조립을 할 때 프레임을 넣고 철판을 바퀴를 꽂고, 그죠? 엔진을 넣고 철판을 붙이고 토색을 하고 안에 시트를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만들어지듯이 정책도 이렇게 입안 단계, 입안을 위한 단계, 입안 것을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좀 전체 흐름이 보이죠? 흐름. 여기다가 세부적인 것을
조금씩 이제 살을 붙여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안 적어도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은 기밀을 요한 사항,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은 기밀을 요한 사항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할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버리고 관련 서류를 누구나 볼 수도 열람시키면은 기밀이 유지됩니까? 누설됩니까? 간접도 볼 수 있고 적들이 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민에겐 정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 그 다음에 그러면 기초조사하고 지방의회 통과하면은 입안이 가능하잖아요.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결정 전 협의해야 되거든. 그때 기밀이 늘어져 있으니까 협의 안 해도 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다가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간첩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도시계획의 심의 없이도 결정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 사항을 도시군관리법을 위반하고 결정할 때는 위반과 결정 과정에서 모두 몇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3가지 단계. 주민의견 청취,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위반하고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군관리법 위반과 결정 절차를 다 해드린 거죠. 위반권자, 결정권자, 그리고 위반 절차, 결정 절차 다 해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법 결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길까요? 24페이지 제일 밑에, 요약지 2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결정 고시 되어 있죠? 결정 고시 되어 있고, 자,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자, 보조단을 활용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조단은 10페이지를 봅니다. 10페이지 보면은 제목이 도시군관리법 결정 후 효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판사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이제 마지막 테마가 되죠. 마지막, 오늘 강의의 마지막 테마니까, 자,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종들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은 누가 위반하죠? 누가 위반하죠? 위반권자가 위반하겠죠. 원칙은 누구죠? 부산시장. 서울이라면은 서울시장. 맞죠? 부산시장이 이걸 위반할 때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3단계. 기초조사, 공고열람 절차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부산시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주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위반하더라도 부산시 의회에서 반대 통과가 안 되면은 위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왜 녹지지역 30만 주를 주거지로 변경해야 되는지 부산시 의회 시장이 출석해서 설명하겠죠. 우리 부산은 주택, 택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전 가치가 별로 없는 녹지지역 30만 주를 풀어서 우리 부산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조림지를 어디다가 뭐 10만 제곱미터를 나무를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의회 통과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렇게.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합니다. 결정권자. 원칙은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들이 결정해요. 시장구사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구역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을 위한 정책은 누가 결정하죠? 시장구사 결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어. 저를 보고.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공관리계획, 개발자원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는 그냥 합니까? 결정 절차가 있죠. 결정 절차. 결정 전에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돼. 예를 들면은 녹지지역 30만 주를 주거지로 바꿀 거잖아요. 변경해서 택지 개발할 거잖아요. 이거 군부대가 있어. 그대로 둬야 됩니까? 이전해야 됩니까? 이전해야 되잖아. 관계되는 행정기관장이 누구죠? 군부대 이전은 누구죠?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하고 이런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해야 되니까, 장관님, 우리 부산시의 택지가 부족해서 녹지지역 30만 주를 주거지로 변경해야 되는데 이게 군부대가 있습니다. 이 이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방부와 협의하고 싶습니다. 국방부가 의견을 말하겠죠. 그래요.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겠습니다.
단 이전 부지를 어디로 가야 돼? 이전 부지를 부산시에서 책임지고 구해 주십시오. 부산시장님, 네 그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이전 비용은 반반 못하합시다. 국방부 장관님 땡큐. 그러면 그런데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30만 주대 녹지가 주주로 변경되면 기절해야 될 장관이 있어요. 환경부 장관 들으면 기절하려고 할걸?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맞죠? 그를 설득하려면 또 부산시장이 협의해야 된다니까. 환경부하고. 그러면 30만 주대 녹지를 개발하는 대신에 어디 대체 조림지를 10만 정도 나무를 심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환경 문제를 어떻게 협의해야 되는 거야. 합리적으로 참 돼 있잖아, 법이. 그 다음에 부산시 도시계획전문공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부산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거죠. 그러면은 부산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부산시 녹지적 30만 정도 주거지로 변경한 정책을 결정을 했다고 지금.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하면은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고시를 하잖아요. 어디에다가? 부산시에서는 뭘 발행합니까? 관보입니까? 공보입니까? 공보. 부산시 공보에 게재하여 시에서 고시해요. 지금도 뭘 공부하냐면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어떤 후속 조치들이 있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지금부터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에 어떤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최소한 그 제목 한 4가지 정도를, 5가지는 아니더라도 4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되는지를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니까. 목차잖아, 목차. 첫 번째, 교재 보십시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은, 여기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은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언제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줄 것이십시오.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을 고시한다는 겁니다.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하면 그 결정 고시의 효력은 그 결정 고시의 다음날 발생한다. 옮겼습니까? X.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에 밑줄을 그어두면 정답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하나. 두 번째 잠깐만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당시에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 결정 고시할 당시 그 동네에서 허가인가 승인받고 사업가 공소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가 공소를 기소할 수 있도록 뭘 보여줍니까? 기득권을 보여주는 기득권보. 설명할게요. 저 좀 봐주세요.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우리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층수에 따라서 세분됩니다.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고층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에요.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이니까 50층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있죠. 50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아파트 공사에 착수란다. 착수를 해서 공사하고 있었어. 근데 이곳의 용도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곳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거죠.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거예요.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시장입니까? 소매시장입니까? 도매시장. 서울의 동대문 상가나 남대문 시장이 위치한 곳이 유통상업지라고 했거든. 그럼 유통상업지역 도매시장, 남대문 시장 안에 동대문 상가에 아파트 지었습니까? 못 짓죠. 그럼 봐요. 원칙대로 하면은 3종 일반 주거지 유통상업지로 변경되면은 유통상업지로 변경되면 아파트를 못 지어요, 여기는. 근데 3종 일반 주거지를 유통상업지로 용도지를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먼저입니까? 50층 아파트 공사에 착수한 게 먼저입니까? 착수가 먼저니까 이렇게 기대권이 있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딱 정해져 있어 이게.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당시 이미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둔 자는 그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허가, 인가, 승인받은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오면 X입니까? X라. 결정고시 당시에 허가, 인가, 승인만 받으면 기득권을 보호 못 받고 허가, 인가, 승인을 받고 뭐 해야 되죠?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가 기득권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자료에 보면은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가 좀 검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 그게 기득권 보호 대상이 되는 거야.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 당시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받는 거예요. 요약 24페이지 내용이 이해가 됐죠? 그죠?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한 자. 너무 줄여서 보조 자료를 드린 거예요. 읽어볼 수 있도록. 근데 시험은 보조 자료처럼 나와요. 길게 조문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줄여서 쓰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읽는 게 좀 편하니까 그렇게 드린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참고 자료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드린 건데 이걸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안 돼. 이걸 책을 샀는데 보조단을 왔다 갔다 하고, 아니, 다운받을 수 자료 드리잖아. 도와드리는 거잖아. 그걸, 네, 감상이는 아니더라도, 네, 이런 거 가지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자기에 맞도록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근데, 여기, 이 동네에 들어요. 시가와 주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을 결정고시할 당시 허가 등을 받고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가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하려면은 그 결정고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착수한 사업과 공사 내역을 관할 시청구청에서 신고해달라는 거야.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시가와 주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기득권이 보호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봐요. 시험 볼 때. 그 기득권 보호에서 시가와 주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만 나오면은 그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공사에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 결정고시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3개월 내에 신고한 자만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정리되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후속 조치로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면 그 후속 조치로서 세 번째 뭐라 하죠? 지행도면을 고시하는 거예요. 지형, 도면, 지형, 도면을 고시하는 겁니다. 거기 잠깐 들어봐요. 거기 잠깐 들어봐 주세요. 지행도면 고시. 지행도면이 무엇인지 단어 시험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단어는 필요 없는 거죠. 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설명을 해요. 지형도면이 뭐지? 처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저는 기득권 보호하는데 수단자원 보호기 뭐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형도면 일단 됐고요. 이건 알죠? 고시는 뭐죠? 숨기는 겁니까? 알리는 겁니까? 알리는 거죠. 이때 지형도면 고시는 몇 번 잘리는 거죠? 2번 잘리는 거라. 그럼 2번 잘리니까 처음 알린 게 있다는 거잖아. 뭘 알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산시 녹지적 30만 주를 중구지로 변경하는 정책이 딱 결정되니까 부산시 공부에 게재하여 고시했잖아. 이게 정책 결정 후 그 정책 결정을 처음으로 알린 거 아닙니까? 근데 봐요. 부산시 공보에 게재해서 알렸으니까 부산시 공보를 읽어보면은 이번에 부산시 녹지적이 주주로 변경됐구나. 이 사실을 아는데 용도적이 변경된 정확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를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사항을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사항이 녹지적이 주주로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이것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성의 도면에다가 상세하게 밝혀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성의 도면에 상세하게 밝히면 무슨 도면입니까? 지행도면 보여드릴게요. 지행도면 본적이 억지주도 구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형도, 토지의 형태가 표시된 그림, 지도입니다. 지도. 그 지행도에다가, 지도 위에다가 이번에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사항, 녹지적이 중수로 변경된 사항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빗금친 부분이 지금까지 이 빗금친 부분이 녹지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주거지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면적은 30만 제곱미터이고요. 변경 범위는 이만큼이라고 이만큼이라고 지도 위에 자세히 밝혀. 그럼 몇 번지는 포함되고 몇 번지 지역이 다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이곳의 위치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무슨 동, 산 200번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용도지역이 변경된 정확한 위치, 변경 면적, 변경 범위가 지적이 표된 지형도 지도 위에 상세하게 밝혀졌잖아. 이것을 무슨 도면이라고 부르죠? 지형도면이라고. 이 지형도면에 밝혀서 시민에게 두 번째로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지형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야. 이제 지형도면 고시가 뭔지 알겠죠? 그럼 지형도면 고시를 하려면은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도시군관리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이 결정이 돼야 그 결정 고시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알려주려고 지도 위에 정책 결정 내용을 표시해서 알려주는 걸 지형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런 부동산 하실 때는 도시군관리구로 결정 고시 이거 공보에 기재된 것을 보고 상담하는 게 좋습니까? 지형도면으로 고시된 것을 활용해야 됩니까? 지형도면으로 고시된 것을 활용하면은 용도적이 변경된 위치도 알고 변경 면적도 알고 변경 범위도 몇 번째가 포함되고 몇 번째는 포함이 안 되는지 손님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야 전문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부산시 공보를 읽었는데 부산시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됐대. 정책이 결정됐대. 그럼 여러분 기다려야 돼. 그 후속 조서서 부산시에 의해서 지형도면 고시가 있을 것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야. 지형도면 딱 고시가 되면은 이것을 프린트 뽑아서 이거 들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손님에게, 단골 손님, 여러분들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 돌려서 선생님, 이번에 지난번에 내가 부산시 녹지지역 30만 원 주거지로 변경하면 땅값이 오르니까 투자하러 오라고 했잖아요. 그때 정보를 어떻게 얻었죠? 기초조사하고 주민에게 척지가 돼서 신문에 공고하고 관련소로 시장이 일어났는데도 이런 정보 얻었잖아요. 그때 여러분을 믿고 투자를 하게 했어. 손님 불러야지, 손님. 지난번에 손님이 1억 주고 땅 사잖아. 녹지지역 주거지로 변경된다고 저 믿고 사셨잖아요. 이번에 정책으로 결정고시 되고 이번에 지형도면 고시 났습니다. 선생님이 사신 땅이 여기 있잖아.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 주거지로 변경된 지역에 포함된 거예요. 이제 1억 투자하시는데 3억에 팔아드릴까요? 5억에 팔아드릴까요? 그죠? 이거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 지형도면 고시가 무엇인지 시험 내지는 않아. O와 X로 답을 하십시오.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그 후속적으로서 지형도면 고시가 있어야 한다. OX? O. 문제가 그렇게 나오거나. 지형도면을 누가 작성한지 물어보면 작성자는 잠깐. 지형도면 고시하려면 앞에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가 있어야 되죠. 도시군관리구는 바로 결정합니까? 누군가 입안을 해야 됩니까? 입안. 제일 먼저 녹지지역을 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를 입안한 자, 입안권자는 본인이 입안한 것이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그 최종 정책 결정 내용을 국민, 시민들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뭘 작성해야 됩니까?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자는 이해하는 거야. 도시군관리구에게 입안권자와 적으십시오. 입안권자와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함. 지형도면을 작성한 자는 도시군관리구의 입안권자와 동일하다고. 지형도면을 작성한 자는 도시군관리구의 입안권자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배웠잖아요. 도시군관리구는 원칙적으로 누가 입안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잖아요.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 누가 입안하죠? 국장 또는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잖아요. 국장 또는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 되면은 지형도면도 누가 작성해야 됩니까? 국장 또는 도지사가 되는 거잖아. 그때 시장구가 작성한 지형도면만 누구에게 승인받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 했죠? 이제 하나 남았구나. 이렇게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 되면은 그것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네 번째.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를 하라는 거죠.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모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수정합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사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 후에 어떤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게 되는지 몇 개를 공부한 거죠? 4가지. 이 목차를 다음 주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다음 주에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죠.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면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후속 조치로서 지정되는 고시를 한 날.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 당시 인허가 승인을 받고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고시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이 보호됩니다. 2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 정책 결정고시 된 걸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후속 조치로서 지정되는 고시를 하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고시가 있으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저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이제 우리 국토기구 총론이 여기까지가 총론이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도시군관리구역 중에서 이제 강론에 들어갑니다. 용도지역편, 용도지구편, 용도구역편. 여러분 요약집 26페이지에서 진도를 준비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